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사적으로 나눈 이 대화 속 욕설도 카메라에 잡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혜진 의원님, 예.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에 있었던 정상회담과는 좀 여러 가지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일단 만난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성과죠. 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이 아예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외교 적폐를 몰아 붙여가지고 국가 간 합의인데 네. 어제 그걸 파기해 버렸죠. 그다음에 행정부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강제 집행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 물론 이제 재항고 심리 중이긴 한데 그것이 또 다른 이제 한일 관계에 이제 폭탄이 돼버렸죠. 네. 그게 법원 결정이 우리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국제 사법 질서나 사법 원칙에는 사실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상대방 국가의 주권 영역을 이제 우리가 임의로 판단을 하고 이제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히 이제 양국 간에 이제 무역 전쟁도 벌어졌고 대화의 문을 걸어 담그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그런 반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선거용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후반기에는 일본하고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본에서 아예 그냥 반응도 안 해줬죠. 만나주지도 않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만났다는 거 그리고 대화의 네.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성과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남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셨는데 예. 형식과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일본은 형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나야 일단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이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조만간에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정 내려버리면은 예.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특허권에 대해서 가처분 강제 집행이 네. 들어가 버리면은 매각해가지고 배상받는 강제 집행 들어가 버리면은 양국 관계는 정말 이거는 우리 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문제 수렁에 빠져버리고 이건 단순히 우리 두 나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양국 간에도 사실 안 좋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외교 군사적 협력 관계도 안 좋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 이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기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원망스러운 거죠. 예. 뭐 지난 정부 때 그걸 파기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있는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뭔가 합의를 해야 된다. 우리는 대안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일본하고 협의를 해야 그 대안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풀게 되면은 대법원 결정이 좀 다른 방향으로 날 수도 있고 또 나더라도 또 다른 해법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빈손 비굴 외교 아니냐, 국격이 여러 가지로 실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일 관계 개선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예.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요. 뭐 과거에 일본이 이제 뭐 좀 우리한테 좀 잘못된 그런 요구를 했거나 네. 아니면 또 우리하고 일본과 관계가 좀 틀어졌었어도 미래를 위해서는 또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이 쟁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만나려면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 한일 간에 만나서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논의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예.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니네들이 잘못했다. 니네 사법부가 잘못됐고 니네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우리 쪽 요구를 담은 대안을 먼저 제시하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하면 예. 그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약간 무리한 요구에 우리가 자꾸 말리게 되면 아. 아예 초기부터 삿발을 뺏겨버리고 이게
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굴욕적이거나 너무 구걸적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자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저 비서실이 발표를 해요. 일본은 안 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사고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고자세다. 딱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열려야 됐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일본은 안 한다고 하잖아. 이거 삿바싸움이 있구나. 또 우리가 여기서 외교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걱정했던 대로 뭔가 끌려간 듯한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징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까지는 어렵습니다. 네. 30분 동안. 네. 또 회담도 아니고 간담이고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기로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예. 지금까지 했던 얘기잖아요. 적어도 양자의 뭐 외무장관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수석 대표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논의의 방식이라도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만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조혜진 그 의원님. 참 좀 성과가 예. 그러니까 일본에 좀 끌려간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조혜진님, 예. 지금 끌려가는 느낌이고 과정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적 가운데 하나가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과거 이제 정상회담을 보면 실무진 거쳐서 외교장관이 적어도 예. 어느 정도 합의문을 보고 예. 사실상 정상들은 만나면 사인 정도 하는 예.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죠. 근데 네. 합의는 안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그 대부분에서 징용 강제 처분하려고 예. 하는 그 배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 돈으로 먼저 그 배상해주고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또 돈을 내 가지고 사후에 그걸 갚는 방식으로 하자는 안을 비롯해서 안을 가지고 저쪽하고 이제 협의 중입니다. 예. 협의 중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이 사실은 지금 오석준 대법관이 인준이 되었으면은 벌써 그 심리 들어가가지고 결정이 곧 날 상황인데 예. 뭐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민주당이 지금 인준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심리가 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은 벌었지만은 네. 그 민주당도 오석준 그 대법관 언제까지 붙잡아둘 수 없을 테니까 인준하게 되면 바로 심리 들어가고 바로 결정 나버리면은 이거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 미국이나 우리 이제 양국 관계도 있지만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 이 그 미국은 한미일 삼각 그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가려는 방향이고 서방 자유 진영은 또 전체주의 진영하고 지금 진영 대결 상황에서 이쪽 진영의 핵심 축 역할을 하는 한미일 그중에서 한일 관계가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삐그덕거리고 있으니까 예. 빨리 좀 잘 그 정상화시키라는 건데 정상도 안 만난 지 2년 10개월이 된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풀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중에는 중립적으로 양쪽에다 압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쪽에 대한 압박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때 그걸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부담이 더 크고 그래서 당장 해결 못하더라도 해결할 노력을 보여줘야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체면에서 할 말이 있고 그쪽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 도움받을 게 많지 않습니까? IRA 문제를 비롯해서 도움받을 게 많은데 우리가 도움 요청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쪽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뭔가 좀 성과를 보여줘야죠. 만나려는 노력이라도 계속 만나자고 스토킹을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근데 기시다나 저쪽이 지금 국내 정치 때문에 잘 안 한다. 이러면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가 또 요청할 거 있으면 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금 측면이 다 복합적으로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거지. 뭐 어디 굴욕이 아니고 빈손이 아니고 다 그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남대로 얻는 것이 만난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로서는 얻은 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리고 미국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민정부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뭐 대화도 안 했는데 만나준 거는 자기들 내부의 그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지금 만나준 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거죠. 예. 근데요,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는 이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은 자기들이 이제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안을. 예.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런 내용적으로는 일본의
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일부 수용하거나 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들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양자적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일본은 안 말려는 우리를 만나고 이런 모양새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니들이 그렇게 사정해서 만나줬잖아. 예. 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정상회담을 할 만한 합의가 없어. 이거 합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회담 아무런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상회담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네. 정상회담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논의 주체를 먼저 합의를 해내는 게 좋아요. 뭐 총리가 됐던 외교장관이 됐던 아니면 실무 특사가 됐던 협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테이블에 예. 대해서 서로 논의해보자. 그럼 이건 뭐냐면 적어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상대의 주장을 검토해볼 의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전 작업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총리 간에 만나기로 했다. 또는 뭐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다. 뭐 이런 방식의 논의 틀을 만들면 저는 그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굳이 이런 거 없이 정상 만나면 사진 찍고 마는데 이거는 우리는 원하고 일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혜를 베푸는 듯한 네. 이런 모양새가 되면 이게 일종의 다음번 회담에 우리한테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지금 한일 정상과 만남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데 추후에 한일 관계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지켜보고요.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회담, 48초 회담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역시 외교적인 망신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입장을 잠깐 듣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도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IRA 보조금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해외 나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사실 염려도 좀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부분도 회동으로 끝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외교 행보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일단 하계회 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로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대통령실 발표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양국 간의 정상회담 합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 유엔 총회 참석 차원 각국 정상들 가운데서 그렇죠. 주요 정상들하고 이제 개별 면담을 다 약속을 해놨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국내 정치 일정이 이제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겨가지고 뉴욕에서 급히 떠나야 될 워싱턴으로 떠나야 될 이게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뉴욕의 체제 시간이 확 줄여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요 정상들 간에 합의됐던 정상들도 일괄해서 다 취소하고 예. 그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전체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리셉션하는 형태 그 통해서 이제 뭐 약식으로 또 뭐 풀로 사이드 뭐 회담을 예.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그 전에 그 글로벌 펀드 그 재정 기업 회의에 참석해서 저런 식으로 네. 짧게라도 인사하고 우리의 가장 핵심 현안이었던 IRA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는 걸 갖다가 짧게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 전기차가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예. 그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바이든 대통령도 다 이미 알고 알고 있는 있다라고 거.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예. 외교장관끼리도 협의하고 상무장관끼리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실끼리도 계속 협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는 걸 바이든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고 취소할 수는 없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뭐 예외를 이렇게 적용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 어쨌든 우리 부담을 덜어주는 그 시행 과정에서 어떤 그
그 배려 이런 걸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집행한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협력 협의해가지고 우리 그 이익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두 정상이 눈 마주치고서 강하게 한번 짧게라도 뭐 48초는 굉장히 짧죠. 네. 그래도 한번 임팩트를 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뭐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좀 협조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네. 저도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정상회담을 한 20여 차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더 잘 지켜봤는데 아시겠네요. 그러면 예. 이번처럼 정상회담 발표했던 게 다 어그러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뭐 영국 저 여왕 그 조문한 거는 그 뭐 조문이고 뭐 수백 개 나라에서 왔으니까 뭐 현지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상 간의 회담이 이렇게 발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발표가 번복되거나 예. 또 발표가 이견이 있거나 저는 이게 지금 두 건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절차 과정을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세요? 아니 당연히 일단 정상회담이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는 네. 그냥 전화해 갖고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양측 외교 당국자 간에 이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을 합니다. 그 논의를 해서 예. 이 의제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알맹이 있게 얘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하자 그랬다고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와 그다음에 각각의 국내 정치 사정을 가면서 언제 동시 발표하자. 네. 동시 발표가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알맹이, 예. 이 알맹이가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양쪽 다 보니까. 예.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48초를 만난 걸 갖고 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네네. 48초를 만났어도 양쪽의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이 있었다면 네. 지금 발표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예. 자, 48초를 만났으나 이 만남을 위해서 양측 간에 지금 뭐 한 일주일 동안 긴밀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결과 양측 정상이 이렇게 의견 교환을 했다. 예. 그거 충분히 가능한데 사전 합의나 사전 협의 예, 준비가 인플레이션 부족한 것 감축법에 같다는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상 진전된 얘기가 없습니다. 예. 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교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뭔가 밀려서 예. 한일 간에 만나야 돼 또는 미국 가니까 바이든 만나야 돼 이렇게 해서 사진 찍기 위한 외교에만 지금 우리가 급급한 거 아닌지 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외교 라인을 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그 미스테이크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인데 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시 발표를 안 하고 예. 우리 쪽에서 먼저 발표를 한 것 때문에 기시다 총리와 그 내각이 일본 그 내에서 예. 안 그래도 굉장히 지금 그 문 대통령 아예 안 만나준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본인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만나는 것 자체가 손실이고 국내 정치 일본 국내 정치로 보면은 더 힘들어지는 물론 사안이기 정권은 때문에 바뀌었습니다만 외교부가 이런 일들을 뭐 하루 이틀에 해만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렵게 성사된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살얼음 판 걷듯이 아니면 그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다는 거는 하여튼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다시 또 회담을 하긴 또 했으니까 예. 일본도 그 의사는 있는 거죠. 아예 물론 그래 다를 생각은 없고 결국은 이쪽으로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기 그 지금 기시다 총리도 내각이 지금 지지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권이 지금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내각제는 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상회담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결과에 도장 찍는 회담도 있지만은 협상에 힘을 실는 회담도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도 협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ILA도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데 힘을 실는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그 힘을 실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의미도 있었고. 하지만 그 과정이 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측면은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하고 또 외교 그 라인에서 그 외교부 포함해서
외교안보실까지 포함해서 그 자체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했고 근데 지금 제가 외교 보기에는- 참사하고 또 네. 외교라인 지금 교체해야지 이 문제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필요한데요. 예.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외교 전문가들이 뭔가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예. 이거 전체적으로 이걸 지휘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예. 이 대통령이 뭔가 일을 잘못 지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회담을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가.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박진 외교장관과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비속어를 사용한 게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보고서 오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팔려서 김성한 실장도 같이 있고 보니까 외교부 장관도 같이 있고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욕설이 하나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들리지 않게 처리를 했는데 이 욕설이 나온 이 장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혼자 말씀이에요. 예, 그 예. 주변에 여러 사람, 그렇네요. 심지어 예. 뭐 사진 찍는 그 대통령실 직원까지 있는 이동하면서 한 번씩 둘러보면서 혼자 말씀을 하신 건데 혼자 말씀이라도 저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런데 예. 혼자 말씀하신 걸 갖다가 사실은 본인만 알고 주변 사람도 시끄러워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 들었을 사람도 있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외교를 걱정하고 예. 한미 관계를 걱정하고 미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하고 했다면은 혼자만을 굳이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리 미국 의원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 했거든요 하고 그 고자질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진짜 걱정된다면은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혼잣말이든 뭐든 간에 이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을 하셔야더라도 예. 그거를 다 공개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미국 의원들까지 다 알게 되고 예. 그러면서 외교 걱정하는 척하고 예. 국익을 걱정하는 척하고 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로 참 답답한 게요. 예. 그걸 뭐 공개 안 하거나 뭐 이 정치권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 가능한 세상이냐고요. 예. 지금 YTN이 보도 안 하면 이게 덮어집니까? 아무도 지금 모르죠. 소셜 미디어가 전 세계를 세상이 1초 모르죠. 단위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기대나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좀 황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이게 어떻게 확산됐느냐를 갖고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특히 외교적으로 예. 어떻게 혼잣말이라도 마음속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내용. 네. 이 비속어가 아니고 이 내용이 뭐냐면 예. 이 IRA 법안을 좀 고쳐주겠다 미국이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예.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아마 언지를 누군가 준 모양이죠. 이거 이거 의회에다 올리면 의회가 고쳐주겠냐? 네. 안 고쳐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의회가 안 고쳐주면 바이든이 무슨 뭐 면을 못 세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네. 바이든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예. 우리 대통령 생각이 이거 안 되면 바이든이 뭐 그냥 뭐 좀 망신당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그게 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통과 안 된다면 대한민국 걱정이다. 우리 자동차 산업 걱정이다. 그게 나왔어야죠. 예. 그 걱정은 안 하고 바이든 체면 깎일 걱정을 한다는 게 이 양반이 지금 마인드가 과연 진지하게 외교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니 우리 대통령의 존재가 그 2, 3초 만에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이전에 1시간, 또 5시간, 10시간 있고 혼자 생각했고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했고 그걸 그 시간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 다 했겠죠. 그 대통령이 혼자서 짐지고 가는 책무인데 예. 그 시간에 그 이야기했다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머지도 또 맨날 그 바이든 이야기만 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그건 아닌데 예. 적어도 대통령한테 바이든 걱정할 그런 공간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꿀까 개선할까
그럼 그게 안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끌고 가야 됩니다. 네. 바이든 걱정이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꼭 그렇게 볼 수는 저 없죠. 답답해요, 저는.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힘 실어주고 그쪽이 잘 돼야 또 나도 잘 되고 그런 예.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는 거죠. 그걸 나쁘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제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계속 그렇게 가시면 국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문제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적 사고를 안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지금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60대 유권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예. 안 되면 걱정이 왜 되면 걱정이냐. 이 양반이 너무 모른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 문제는 자 대통령이 됐잖아 이제 임기가 아직 5년 4년 넘게 남았어. 그러면 네. 대통령이 빨리 고쳐야 돼요. 아 내가 준비가 덜 돼 있구나.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아 지지율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예. 이런저런 막말을 한 게 한참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말 조심해야지. 네. 이게 내가 그냥 검사가 아니구나. 그냥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구나. 대통령이구나. 네. 이런 자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그건 아니죠. 대통령의 언어, 사용 언어는 공식 자리든 비공식 자리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예, 해주신 그런 것처럼 말씀드렸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앞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이 국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어떡하나라고 관련해서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기자들은 이제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회의 때 의회와 협력해서 글로벌 펀드에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나 봐요. 그 사안일 가능성이 예, 또 예. 있다는 그래서 저도 예. 그럼 그나마 다행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예, 그 예. 대통령이 안 바뀐다 그러는데 짧은 예. 기간에 막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여론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예. 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네. 기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예. 바로바로 조치하고 바꿀 거 바꾸고 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오늘 외교 현안 그리고 특히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